안녕하세요. 가평팩트 남영산 편집장입니다. 오늘은 의회와 집행부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가 취재 과정에 있었던 그런 뒷이야기를 먼저 살짝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편집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? 예.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. 2021년도 예산심의 정례가, 이 중요한 그 정례가 왜 40분 만에 끝났나?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이 안건이 34개였거든요. 네. 그렇죠. 의아할 수 있죠. 근데 되게 그 의회가 본회의가 하기 전에 소회의가 20여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. 그 안건들이 그 20여일 동안 거의 의결이 된 상태에서 본회에서는 그 표결을 통해서 그 안건의 가결, 부결만 가결, 부결의 결정만 묻기 때문에 한 안건당 뭐 최대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우리도 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40여 분이면 거의 끝나는 시간이죠. 예.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. 어디 보니까 그 소상공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 특정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게 포퓰리즘 아니냐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부분들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 같아요.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통해서 그 소상공인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포퓰리즘이다. 이런 그 지적을 하실 수는 있는데, 사실은 우리 김성기 군수님께서 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배영식 의장님을 2번이나 만남을 가지셨거든요.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고,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이번에 불거진 그 소상공인 팀 신설과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특정 의원이 표를 의식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집행부랑 의회가 서로 딱 의견 일치를 보면서 충분히 이제 협의가 된 상황인 거네요. 네네. 올 초에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하여서 그 가평군 의회 7분의 전 의원님들께서 이 소상공인 지원이 반드시 절실하다고 1년여 동안 상당히 그 집행부에게 많이 요구한 사항이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팀에 대한 분과는 송기호 의원님께서 맡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 최정영 의원님, 뭐 최기 의원님, 연만 의원님, 모든 그 의원님들이 다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절실한 절박한 가평군 사항을 그 전달을 하셨고, 그래서 이번에 그 이러한 그 예산에 대한 책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럼 다음을 보면 그 최종영 의원이 아주 강하게 짚고 넘어간 부분 있죠. 그 본합산 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이까지 가평읍에 투입을 해버리면 이거 지역 편중화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.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? 가평읍에 저희가 평생교육사업소가 또 건립되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뭐 역사박물관.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그 가평읍에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일정 부분은 가평읍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맞지 않죠. 읍에 집중되고 좀 더 투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, 그것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좀 태클을 거셨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한정된 예산이니 좀 더 타 그 6개원면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하셨거든요. 그 저희가 그 올 봄에도 그 본합산 살리기 캠페인 비슷한 영상들을 만들었었잖아요.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캠페인을 했었죠. 그 길 때문에 생긴 문제, 그래서 뭐 본합산, 늪산, 초연대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어떤 그 둘레길이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는 캠페인도 했었는데, 사실은 그럼 여기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요? 이제 본합산 공원 부분은 그 철탑을 우선 그 뽑아내는 그 연구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본합산을 늪산, 본합산, 뭐 초연대까지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
이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죠.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고 또 그 2021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사업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 추후에 이 본합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그 여론이 공론화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취재 뒷이야기를 했고요. 그 지금 그 맨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났습니다. 5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소상공인 1인당 100여만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것에 대해서 그럼 이 재난지원금의 재원하고 뭐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그다음에 그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? 재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이것은 그 이상현 예결위원장님이 그 뭐 타언론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기금 운영에서 줄여진 부분들 이렇게 해서 그 줄여진 예산들과 삭감된 예산들을 통하면 그 소상공인 지원금은 충분히 조달될 것으로 예상되고요. 지급 시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봄에 1인당 10만 원씩 한 64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제 가평군 전 국민에게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. 근데 왜 이번에는 보편적인 지급이 아닌 소상공인 위주의 지급이 되었는가? 이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. 전 국민들에게 지급해서 가평군 그 내수를 돌리는 돈이 돌게 하는 것으로는 마땅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미 이제 검증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소상공인들께서는 상당히 극한 상황에 몰려 있고 그래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이런 그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좀 더 그 넓은 마음으로 좀 받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잖아요. 그 의원님들이 그 지원팀을 만들어 놓고 예산 책정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했거든요.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팀이 그럼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? 저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내년에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장기적인 경제 불안 국면에 저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된 이후에 갑자기 관광객들이 몰려오거나 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팀은 장기 경제 불안 국면에서 가평군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그리고 그분들에게 단순히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 부분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원래 있던 그 지원 조례를 쭉 보면 소상공인들 경영 환경 개선에 뭐 그 총 사업비의 80% 최대 1,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신용 보증 설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 그 감염병 재난 등의 발생으로 어떤 소상공인이 그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한시적으로 어떤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추가됐거든요. 이것의 의의는 뭐가 될까요? 잘 짚어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소상공인 기본법이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 각 지자체들도 그 기본법에 맞추어서 그 각 조례들을 뭐 개정하거나 이렇게 입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그 전염병과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소상공인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그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소상공인이 경제의 주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럼 이 조례 개정안은 그거랑 비슷하겠네요. 그 내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이제 농민 기본소득을 시험적으로 하고
또 농민 분들이나 축산인 분들 보면 어떤 보험을 통해서 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줘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또는 전염병이 돌아와서 가축들을 살처분하면 그 살처분에 대한 비용들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런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된 피해는 실질적으로 누구한테도 보상받을 수 없던 길인데 이제 이걸 통해서 좀 보상받을 수 있는 또는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생긴 거네요. 네네네. 그러니까 가평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상위법인 소상공인 기본법뿐 아니라 뭐 여러 지역에서 다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. 네, 맞습니다. 잠깐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, 그 농축산 관련해서 그 상당히 많은 지원법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최근까지 소외받아왔던 계층으로 볼 수 있고, 한간에서는 소상공인만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. 이런 그 국민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개정안이 조례가 발의된 것은 늦었지만 상당히 이제 그 반길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아, 그러면 우리 이 기자가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런 소상공인 지원 또는 가평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마무리 멘트 한번 해보시겠어요? 네네. 소상공인 분들께서 그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? 이것은 그 사실은 개별 점포가 경쟁력을 갖추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. 근데 개별 소상공인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자구책으로 타개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 불황에 대비한 개인의 문제로 소상공인 개인의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군도 소상공인 그 연합회도 함께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 충분히 논의를 통하고 해서 그 예산을 책정하고 또 노력을 해서 이것을 이겨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사실 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이 기자님이나 저나 뭐 받는 건 아니죠. 그렇다고 못 받는다고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예, 오늘은 조금 가볍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결정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동안 있었던 취재 뒷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가평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이 조직 개편안이 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취재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가평 팩트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